지방대학에 다닐 때 일이다. 집인 서울과는 굉장히 먼 거리라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다. 대학 인근에는 불빛 하나 없이 대학 건물과 여름이면 대학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그림자를 만드는 높은 산만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 기숙사는 4명에서 한 방을 쓰는데 2층 침대가 방 사이드에 하나씩 있는 구조였다. 내가 쓰게 된 방은 단 둘만이 쓰게 되었는데 나와 같이 들어가게 된 동기생이었다. 선배들은 3-4명씩 다 같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방에는 침대와 침대 사이 바닥에 검은 그림자처럼 자국이 있었다. 물론 그런 오래된 건물에 장판 자국 따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었다. 그것에 대해 신경 쓰게 된 계기가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고 방을 같이 쓰는 친구는 급히 집안에 볼 일이 생겨 미리 올라가 버렸다. 서울 가기 전까지 과 사람들과 술 마시며 선배 방에서도 자고 다른 동기생들 방에서도 지내며 지냈다. 그러다가 서울 가기 전 그때 짐을 챙기고 우리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따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가위에 눌렸던 것이다. 가위에 눌려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입술에 자그마한 떨림도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 그런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에 누가 앉아있는 것이었다. 친구가 쓰던 옆 침대와 내가 누워있는 침대 사이였다. 내가 누운 위치에서 뒷모습만 보였는데 그는 정자세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 아니,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다. 내 상상인지 뭔진 몰라도 그것만은 장담할 수가 있다. 그 남자의 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난 점점 더 무서워졌다. 제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만약 그가 돌아본다면 난 움직이지도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로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그 사람의 뒷모습만 계속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등을 돌려 날 발견한 뒤 나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그렇게 아침이 되었다. 여름 동안 서울에서 지내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한 방을 쓰는 친구는 이미 얘기를 들어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밤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혹시 우리 방 가운데에 자국 같은 거 있지 않았나? 그때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나도 언뜻 봤던 것 같기도 해서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그 자국부터 확인했다. 그 남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그동안 이런 큰 자국을 모르고 지내왔을까? 그 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어도 그 자국의 위치를 그 남자의 위치로 정확히 판단했던 것은 그날 일은 워낙에 큰 충격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자국은 사람이 정자세로 앉았을 때 그 자국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태권도장 같은 곳에 스티로폼 되어 있는 바닥이나 마룻바닥에 여름에 앉게 되면 엉덩이 자국과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는 그 형태대로 말이다. 그 형태 역시 내가 누운 위치에서 보면 뒷모습일 그런 형태였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선배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는 그 자국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이미 한번 경험했던지라 공포는 배로 커져 있는 상태였다. 간신히 눈만 감은 채로 손가락을 움직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도저히 움직이려 들지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떴을 때 난 너무나도 겁에 질렸었다. 막 방학이 시작했을 당시에 뒷모습에서 내 쪽을 향해 40도 정도 돌려서 정자세를 취하고 그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다. 난 겁에 질린 채로 친구의 침대 쪽을 확인했다. 이불이 볼록했지만
정말 친구가 자고 있긴 한 걸까? 어느새 나간 걸까? 친구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저기서 고개를 좀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는 정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어느새 아침이 왔다. 친구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자는데 뭔가 무섭긴 했지만 남자 같은 현상이나 가위에 눌리진 않았다고 했다. 난 무심코 그 자국을 확인했을 때 뭔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사람이 앉은 자국 같다고 했을 때의 가정에서 자국의 엉덩이 형태나 모든 자국 모습이 어제 그 남자가 내 쪽으로 돌려 앉았었던 위치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친구는 그 변화를 못 느꼈지만 내게는 느끼고 안 느끼고가 아닌 정말 변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동안 편하게 잠들라다가 어느 날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인식했다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불행하게도 가위에 눌려 있음에도 알았을 땐 이미 그 남자의 형태를 보고 나서였다.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 남자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보다도 좀 더 내 쪽을 바라보고 돌아앉아 있는 것이다. 눈을 마주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렇게 눈을 감을 수도 어떠한 작은 행동조차 못한 채 그 형태만을 계속 바라보며 아침이 왔다. 어느샌가 기절한 건지 잠이 든 건지 날 친구가 깨웠고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고 물어보았다. 난 친구의 말은 신경도 안 쓰고 그 검은 자국을 확인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약간 변한 것 같은 자국은 또다시 변해 있었다. 어제처럼 좀 더 내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난 도저히 잘 수 없다고 했고 선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제서야 그 자국에 대해 듣게 되었다. 선배 중 한 사람이 방학 동안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당시에 자살을 했는데 우리가 쓰는 방 중앙에 그렇게 앉은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선배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도저히 그 자국이 신경 쓰여서 아무도 그 방을 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자국이 예전부터 있었는지 그 선배가 그렇게 자살한 뒤로 생긴 것인진 아무도 기억하진 못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비워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 자살한 선배와 동기인 대선배와 친한 선배가 연락을 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난 그 대선배와의 통화에서 불길하게 그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듣고 답해야 했다. 물론 난 어두워서 인상착의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어쨌든 방을 비워두기로 했고 일주일 정도만 더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난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3번의 일도 20살까지의 인생,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공포감이었지만 그날의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다. 난 눈을 뜨지 않은 채 가위에 눌렸는데 누워있는 내 위로 누군가가 앉아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확신할 수가 있었다. 누가 날 보고 있구나 라고. 그것도 내 바로 위에서. 눈을 뜨면 나름 보고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텐데 그 누군가는 분명히 그 자살한 사람이겠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쪽을 조금씩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목을 조르려는 것일까? 그렇다면 숨이 멎는 순간까지 눈을 뜨지 않는 채로 죽어야지. 그래, 빨리 죽여줬으면. 만약 죽이려고 그 사람이 손에 목을 얹고 내 목이 그 감촉을 느낀다면 어떡하지? 그때 수많은 생각들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가슴이 눌려 숨쉬기 힘들었던 그 느낌까지도. 그렇게 날이 밝았는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좀 일로 와봐라. 괜찮나? 야. 눈을 뜬 나는 친구의 모습에서 내가 공포에 질린 채로 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날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나의 공포든 내 몸이 다 젖은 짠땀에 정체든 관심도 없다는 듯 침과 입을 열었다. 야, 내 가위 눌린다. 친구의 얘기는 날 더욱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 친구는 가위에 눌린 채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됐는데 내가 정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였다. 난 그 누군가의 밑에서 자고 있었고 그 무엇인가는 내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는 자고 있는 내가 부러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나에게 뭔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내 위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다가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만을 하며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했다. 나도 그때 자고 있지 않았고 일부러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단 얘기를 하자 친구는 더욱 겁에 질렸고 그날로 우리는 그 방에선 다시는 자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 중앙에 있던 그 검은 자국이 사라지고 없었다. 얼마나 있었을까? 제대로 방을 옮기기 위해 그 방을 다시 찾아 정리하던 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무언가를 본 것 같아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검은 자국이 내 침대 밑바닥에 있던 것이다. 그 자국이 다른 자국인지 내가 무서워했던 대로 역시 남자가 돌아보듯이 내 쪽으로 돌고 내 위에 앉았듯이 그 위치 그대로 내 침대 밑바닥으로 옮겨왔는진 알 수 없었지만 난 아직도 그 남자의 존재를 생생히 기억하고 가끔 잠에 들기 전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